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연애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 안 드리고 바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댓글 한번 길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남자 혼자 살면 여유있게 취미 즐기고 살 수 있지만 결혼하면 나락가기 쉽습니다. 남자분들 진짜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근거 1. 소득이 비슷한 부부가 결혼하는 소득 동지론. 최하위 1.16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사 대상 33개국 1.6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 고소득, 고자본 남자와 저소득, 저자본 여자의 결합이 유의미하게 높음. 반반 결혼이니 동등한 결혼이니 헛소리였던 게 드러나. 네이버에 소득 동지론 검색. 근거 2. 결혼을 맞벌이 하는 여자가 많음. 대충 잡아도 100명 중 4, 50명.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 자료.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결혼 1년 차인 57%에서 3년 차의 47.9%까지 낮아졌다가 5년 차인 50.9%. 자녀가 없는 부부 중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58에서 60% 수준. 통계청 2021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46.3%. 결혼한 한국 여자 100명 중 40명 이상이 애도 없는데 맞벌이 안 하고 전업주부라는 소리. 근거 3. 애 낳으면 드는 비용 한 명당 3억은 우습게 넣음. 영아기 0세에서 2세 3,064만원. 유아기 3세에서 6세 3,686만원. 초등학교 7세에서 12세 7,596만원. 중학교 13세에서 15세 4,122만원. 고등학교 16세에서 18세 4,719만원. 대학교 19세에서 22세 7,708만원. 총합 3억 896만원. 출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플러스 여기서 개인적인 추정치. 올해는 자조이니 2023년 헬반도 물가 감안하면 3억 5천만원 이상. 대학 졸업에서 취업까지 2천만원. 결혼비용 2,500만원. 수도권 아파트 평균값 7억. 결혼식, 집값 부모로서 보탠다고 치면 자식 한 명 독립시키기까지 총 비용 4억에서 11억 정도. 2020년 이후 태어난 아기가 부모 부양을 할까요? 청년 한 명당 노인 2명 부양해야 하는 미래 사회의 부모 노후까지 책임을 진다. 지금 사회 돌아간 추세를 보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월급 고스란히 재테크를 굴리면 노후 걱정 없는 돈을 소득 동지론 낮고 맞벌이 안 하는 아내와 3억 이상 드는 자식에게 다 꼬라박고 노후에 요양원 가서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평범한 남자가 연 1,500씩 저축한다 쳐도 3억 먹으려면 20년이 걸리는데 노후 자금이 남아나나요? 남자분들 정신 차리고 혼자 사는 법을 공부하고 외로움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합시다. 자식 키우는 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 남기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식이 애 안 낳고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데 어차피 부자가 아닌 평범한 소시민들 유전자는 몇 대 못 이어지고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어차피 끊길 유전자 남기려고 노후 자금 꼬라박지 말고 혼자 여유있게 살다가 갑시다. 진짜 한국 남자들 안타까워서 긴 글 남겨봤습니다. 언제까지 사랑과 결혼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사실 겁니까? 혼자 살다 가는 게 진짜 좋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여자 시청자분도 있는데 들으면 좀 솔직히 썩 좋을 건 아닌 것 같네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뭐 이분이 좀 약간 이제 색이 짙게 적어주긴 했지만 수치로 보여주는 거는 사실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그 맞벌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댓글 보다 보면 요즘에 여자분들 뭐 반만 결혼 많이 해왔는데 그게 뻥이었다는 겁니다. 뻥이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뭔가
이 팩트와 어떤 수치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댓글 달아주는 거 뭐 연애 결혼 이런 얘기하면 사실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맞벌이 비중이 OECD 꼴등입니다. 야, 역시 뒤에서 1등 대단하네요. 이 33개국이 뭐예요? OECD 가입 국가예요. 가입 국가 중에 1등. 뒤에서 1등.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맞벌이를 그만큼 안 한다는 겁니다. 맞벌이를 안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말로는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한다고 하지만 실제 결혼하는 어떤 커플들을 보면 남자 쪽이 월등히 높고 여자 쪽이 월등히 낮은 케이스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만 결혼이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만 결혼이 안 많아요. 저도 여지껏 반만 결혼 본 적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남자가 보통 이제 그 집을 마련하고 여자가 혼수를 마련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집은 훨씬 더 비싸지만 혼수는 솔직히 옛날과 비교하면 그렇게 안 비싸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얘기할 거면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세요. 객관적으로. 사실 남자 결혼할 때 남자의 어떤 그런 자본력이나 어떤 지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당연히 남자분들이 리스크가 더 많이 달라요. 왜냐면 결혼할 때 그만한 돈을 훨씬 더 많이, 집 사는데 돈 많이 지출하는데, 결혼해서 이혼하게 되면 또 반만 부담하면 솔직히 손해지 않습니까? 여자분은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할 때 남는 게 있으니까 결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따지면. 남자들은 결혼해서 이혼하면 손해지만, 여자들은 결혼해서 이혼하면 이득이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왜냐? 결혼할 때 반만 부담이 아니니까. 남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결혼해서 어떻게 5년, 10년 차아버리면, 반반하면 내가 어차피 결혼할 때 반만 안 했기 때문에 남자 쪽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반쪽이면 내가 더 남는 장사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면 또 기분 나쁘겠죠. 근데 우리나라 제도나 또 법적인 기초를 봤을 때는 사실은 사실이잖아. 자, 여기 보면 맞벌이 안 하는 여자 많습니다. 우리나라 맞벌이가 OECD 평균보다도 못 미칩니다. 말로는 맞벌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전업주부가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낮에 카페 가시는 주부님들 굉장히 많아요. 남자 혼자서 외벌이 가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벌이 가정이 반 이상 있다는 거예요. 남자 혼자서 벌어먹고 사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결혼 동향을 봤을 경우에 남자의 능력만으로 집안을 먹여 살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 수치로 봤을 때는 거의 모든 부부의 절반 정도는, 최소 못해도 절반 이상은 남자가 버는 돈 가지고 집안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이런 결혼을 하는 게 과연 좋냐 말이죠. 뭐 말로는 반반 결혼, 말로는 맞벌이 많다고 하지만 적은 건 아니에요. 요즘 맞벌이 다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 봤을 때는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여자분들이 맞벌이를 하다가도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면 맞벌이가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단순히 결혼할 때 맞벌이가 아니라 애가 태어나고 나서도 일을 계속하느냐 하지 않느냐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애가 태어나기 전에는, 임신하기 전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애가 태어나서 그만두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애가 태어나고 나서 이 맞벌이 비중까지 다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맞벌이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외벌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게 자녀가 없는 부부라고 하면 딩크족이거든요. 자녀가 없는 부부 중에서도 부부 중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면 맞벌이 비율이 6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10쌍 중에,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부부 10쌍 중에 4쌍은 와이프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야 돼. 남자 입장에서 애도 안 키우는데 자녀가 없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버는 돈만 가지고 자기 일 안 하고 산다고 하면 과연 그 결혼생활이 잘 유지가 될까요? 남편은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까? 이거 솔직히 기분 나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 결혼을 과연 미혼 남자들이 좋게 생각할까? 이런 데이터들을. 앞으로 이런 결혼 점점 없어질 겁니다. 아니, 결혼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개념 있고 제대로 된 결혼, 뭐 맞벌이나 뭐 반반 이렇게 결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게 좀 많아지면 얘기를 하겠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교육비라는 부분 무시 못해요. 이 교육비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가정교육,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은 남편보다 보통 와이프가 다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우리나라 지금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 교육비도 사실 와이프분들이 기부하신 게 큽니다. 남들 보내니까 보내고. 우리나라 사교육비도 높아진 게 애엄마들이 기여한 게 커요. 그 치맛바람이. 만약에 자기들이 돈 벌어서 이렇게 하는 거면 그렇게 치맛바람이 늘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게 우리나라 교육비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도 취업 못하고 노는 사람도 많고 앞가림 못한 사람도 많잖아. 대학을 나와도. 이렇게 대학까지 나와도 3억의 돈이 들어요. 도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도 노는 사람 놀아요. 취업 못하는 사람 취업 못해. 저거 못 살리는 사람 못 살려. 그럼 이게 돈 날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거를 뭐 본인들이 돈을 벌어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 모르겠지만 보통 남편이 버는 돈으로 이렇게 자녀한테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뭔가 투자만큼 뭔가 제대로 이제 취업의 가치로 뭔가 반영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교육폭도 심하면 결혼 안에 교육폭도 심해요. 자녀 교육에 대한 거품도. 언제부터 자녀가 당연하게 4권 4개 5개씩 다녔다고. 자기도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으면서.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자분들 이거 결혼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이 교육에 대한 거품도 좀 줄이셔야 돼요. 이거 문제 많습니다. 이 결혼하면서 이제 교육비도 남편이 버는 돈으로 조달할 거 아니에요. 아, 결혼하면서 이런 거 다 하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런 거 이제 하면 이 부담을 누구한테 지우겠냐고. 그래서 이 얘기가 좀 굉장히 뭔가 좀 세게 얘기하긴 했지만 마냥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적어주신 분이. 마냥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 통계 미자체를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결혼 제도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좀 불공정한 게 많습니다.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혼인을 못 올립니다. 이런 거 제대로 좀 인식하지 않는 한 못 올려요. 우리나라 결혼 거품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 결혼 자체도 거품이 심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거품이 심해. 그리고 특히 결혼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기로는 융등정이야. 남자들도 이걸 따질 겁니다. 남자들도 이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 거예요. 결혼하면서. 나 혼자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와이프는 살림만 하고 그런 결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나도 이만큼 모았으니까 너도 모아라. 나도 일하니까 너도 일해. 대신에 나도 가정의 살림이나 육아에 책임을 질게. 그리고 자녀 교육하는데 이만큼 돈 나가는 거 나도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질 거예요. 결혼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 거품이 심합니다. 이거 줄이지 않으면 내가 출산율 안 올라가요. 혼인율도 안 올라가고. 언제부터 결혼할 때 처음부터 아파트 시작을 했다고. 정작 자기들은 아파트 전세금도 마냥 못하잖아. 아니 원룸 전세금도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 결혼은 얘기 나왔으니까. 여자분들 결혼까지 가려는 분들 중에 정작 자기 능력으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전세금 정도 마련해 본 적 있어요?
말해본 적도 없는데 무슨 뭐 시작하자마자 아파트 아니면 안 되겠다고 얘기합니까? 본인들이 그런 거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조건과 능력을 갖췄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런 조건과 능력을 갖추시면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어요. 없어 거의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은 그만한 돈을 근처도 가본 적 없으면서 어차피 집은 남자가 마련하니까 결혼을 하려면 그 정도 아파트 필요하다. 그 아파트도 한번 생각해봐. 여자분들 왜 아파트 원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질투 때문에 그래. 질투. 질투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자분들. 내가 능력이 없어도 주변 또래들이 아파트를 가니까 나도 아파트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무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질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자빠지게 만드는 거고 K 아라프와 K 마케트 세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게 자기 부담 파는 겁니다. 이 얘기를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결혼에 대해 제도에 대해서 남자한테 너무 경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뭔가 부담을 지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자분들도 좀 인지를 하고 결혼에 대한 거품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출산이 안 올라갑니다. 집값 내려가도 안 올라갑니다. 집값 뭐 폭락을 해도 있잖아요. 출산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혼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바로잡아야 돼. 이 기울어진 문장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거품을 많이 낮춰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도 낮춰야 됩니다. 그런 낮추는 노력을 보여야 아 서로 노력하고 결혼하면 살 수 있구나 이런 게 마음이 바뀌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왜 출산율이 다시 올라갔는지 아세요? 일본이 지금 출산율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거든요. 1.3인가 4인가 그래. 확 차이 납니다. 왜 높아졌는지 아세요? 거품을 확 낮췄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결혼이랑 거품도 시작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의 거품도 확 낮추고 살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간 거예요. 이런 건 일본의 어떤 사례를 보고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일본이라고 깔 게 아니라. 일본은 반만 결혼해요. 일본은 지금 반만 결혼이 대중화돼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넓은 집을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미니멀 라이프나 소득에 이제 좀 넘어가는 또 소비는 확 줄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소비를 많이 해요. 그거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 바뀌면 우리나라 출산율, 혼인율 절대 안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미혼 남녀 늘어나는 거고 미혼 남녀 중에서 좀 밥벌이가 안 되는 분들, 모아놓은 돈이 없는 분들은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겨내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앞으로 이제 사회 문제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